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8-5강으로 안명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명합이라는 것은 지장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사주를 깊이 있게 공부할수록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주 명리학의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용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공 기초과정도 아니고 전공 심화과정인 만큼 이 용어를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면서 사주 명리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명합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안명합이라는 게 어두울 암자하고 밝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것은 지장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사주 원국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장간과 사주 원국 간의 합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장간에서 말하는 안명합은 청간오합에 드러난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용어이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합, 그 다음이 암합, 세 번째가 안명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합이라는 것은요, 밝은 합이란 뜻이잖아요. 이 명합이 뭐냐면 청간합을 말해요. 청간합을 다른 말로 명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간합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밝을 명자를 써서 또 명합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똑같은 말을 또 다른 용어로 이렇게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간합이라는 게 갑기합, 을경합 이런 거잖아요. 그 5가지 합을 명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합이라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것끼리 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지 속에 암장된 지장간끼리의 합이고, 안명합이라는 것은 일간하고 일지의 지장간, 일지에 있는 지장간과 일간의 합을 안명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전에 공부한 내용이지만 사주에 합이 많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청간오합, 지지육합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장간의 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똑같은 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합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다정다감하면서 인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합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좋아요. 다정다감합니다. 인정도 많고. 충이 많은 사람은 안 좋아요. 충이 많은 사람은 안 좋고 합이 많은 사람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합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정다감하면서 좋은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하내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그 주관이 뚜렷하고요, 자기 주관대로만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냉정해 보이죠.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다. 이것은 참 좋은데 그 나쁜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도 참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자기 주관이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하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에 취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이성 문제에 취약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유혹에 잘 넘어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갑기합이니 을경합이니 이런 걸 보면 정제나 정간하고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제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나타내고 정간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합이 되든가 여자와 합이 되든가 이 얘기니까 그 합이 많은 사람들은 이성 문제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를 예로 들었을 때 이분이 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그때 배우자와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다른 남자를 사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주를 딱 봐서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주를 딱 봐서 여자가 이제 합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남자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대를 의심하는 기질, 의처증이나 의부증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혼자서 상상을 하는 거죠. 남자가 그 여자를 지금까지 많이 사귀어봤는데 잘 넘어왔거든요, 자기한테. 그러면 우리 마누라도 다른 남자한테 잘 넘어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를 막 의심하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또 의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은 참 좋은데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왜 높지 않냐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 성공이라는 게 그 사회적으로 무슨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경쟁 관계에서 여러 사람을 그 밟고서 그 정상에 올라서야 되는데,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에는 이제 약한 거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사람이 좀 그 냉정하면서 그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에 좀 약합니다. 이 합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명합이라는 게, 합이라는 게 제가 그 지장간에서 초기, 중기, 봉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이라는 것은 되게 봉기와의 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기하고 중기도 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초기, 중기, 봉기 모두 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명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합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요, 천간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을 이제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합이라고 하니까 반대말로 밝을 명자를 써서 명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주 원국에 나와 있는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처럼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주팔자 만세력에 그대로 딱 드러나는 거니까 밝은 곳의 합이라는 뜻에서 명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합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주 원국에 없고 지장간 안에 있는 것을 암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지 속에 암장된 지장간끼리의 합, 이것을 암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합의 종류에는요, 술자라든가 오해라든가 축인, 미인, 신묘, 자사, 사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컴퓨터 만세력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주팔자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딱 적으면 그 밑에다가 지장간을 막 적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합의되는 게 있나 찾아보면 되죠. 그러니까 일주가 임술일주예요. 그런데 월주가 무자월주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술토는 지장간이 신정무고 자수는 지장간이 임계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임합, 무게합으로 합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사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장간이 일지와 월지가 합이 2개나 된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 사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알고 계셔야 돼요. 오화하고 해수가 만났을 때 정임합이 되고 갑기합이 된다. 합이 2개가 돼요. 그리고 축토하고 임목이 만났을 때 병신합, 갑기합, 이렇게 합이 2개나 됩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자, 오해, 축인, 미인, 신묘, 이런 식으로 그 머릿속에 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암기하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 사주를 분석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눈에 익으면은요, 지장간을 딱 봤을 때 합이 되나 이렇게 맞춰봐요. 병신합이 되는구나, 갑기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맞춰봅니다. 그래서 기미일주와 무인월주도 이 갑기합이 되고요. 병신일주와 기묘일주도 지금 을경합이 됩니다. 이렇게 지장간끼리 합이 되는 것, 이것을 암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암명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암명합이라는 것은 이 암이 지장간을 나타내고 명이 사주 원국을 나타내니까 지장간과 사주 원국 간의 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명합은 일간과 일지의 지장간이 합을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모일주, 무자일주, 정해일주, 신사일주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자일주란 말이에요. 그럼 일간이 무토예요. 그리고 자수의 지장간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토하고 계수하고 무게 합이 되죠. 이것을 암명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간에 나와 있는 이 무토는 그 다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에 해당이 되고, 지장간에 있는 계수는 지장간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수고, 그러니까 암이고, 그래서 무게합이 됐을 때 이것을 암명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사일주 같은 경우도 이 사화 안에 지장간이 병경무예요. 그러니까 병신합이 됩니다. 이모일주 같은 경우도 오화가 병기정이죠. 병기정이니까 정임합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지의 지장간과 일간이 합의될 때 이것을 암명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명합은 일간과 일지의 지장간이니까 월주라든가 연주라든가 시주는 해당이 안 되죠. 일주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명합이라든가 암합이라든가 암명합을 배웠는데 간단한 내용이죠. 알고 봤더니 상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전공 기초 과정에서는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이 암합이라든가 암명합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통군, 투출, 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통군이라는 말은 비교적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투출이나 투간이라는 말도 비교적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언제 사용을 하냐면 격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월지의 지장간이 투간을 했으니까 무슨 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명리학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져야, 일반인들이 좀 어렵게 느껴져야 그 어려운 학문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과시를 해야 사람들이 만만하게 못 보고, 아, 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학문을 보면 용어도 많고 그 어려운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사주 공부는 뭐 10년을 해도 모자르다 뭐 막 이런 말을 한다는데 말도 안 되죠. 모든 학문이 다 모자른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겁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한 6개월이나 1년이면 그 대체적인 이론을 다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공부를 할까 말까 하는데 뭐 10년은 공부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주명리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여기저기 막 강의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강의한 그 동영상 그거를 뭐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갖고 초급은 100만원,
뭐 중급은 뭐 얼마 뭐 이러면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CD가 수십 장이에요. 수십 장. 그래서 이걸 언제 다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뭐 10년은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근, 투출, 투간 이 내용은요. 이 통근이라는 것은 뿌리근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청간이 지지 또는 지장간에서 비겁이나 인성운을 만나 강해지는 것. 이것을 통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갑자일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목일간에서 지지가 인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운이라는 것은 수생목으로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에 나를 생해주는 인성운이나 아니면 그 갑인일주처럼 똑같은 오행이 들어있을 때 그때는 내 힘이 강해지니까 이것을 통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수는 일지가 이제 자수일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일지가 자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장간에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있으면 그것도 통근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축토 안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럼 개수가 그 이 갑목 입장에서는 이 개수도 통근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간이 꼭 일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일지로 표현을 하는데 청간이 지지 또는 지장간에서 꼭 일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장간에서 비겁이나 인성운을 만나 강해지는 것. 청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 밑에 자수가 있다 그러면 갑목이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걸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출이나 투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지장간이 있잖아요. 일지면 일지. 이것도 꼭 일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월지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 시지나 연지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일지나 월지에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수 안에 지금 임수와 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간을 딱 보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계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투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것은 청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간에 이 지장간의 계수가 청간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투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지에 보면 이 해수가 있잖아요. 해수가 같은 수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에 투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간에 있으면 투간, 지지에 있으면 투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청간에 이 지장간에 그 개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걸 꼭 어려운 말로 투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투출 투간이라는 말은 그 나중에 격국 공부를 할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 월지에서 그 투출 투간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월지에 있는 이 지장간의 을목이 청간에 투간했으니까 뭐 비경격이고 뭐 어떻고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전공 기초 시간에는 그 격국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공부를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적중률이 그 이론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적중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너뛰었었는데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모든 이론을 다 공부한다는 계획이니까 그 격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안명합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별게 아니었다. 그 명합이라는 것은 청간합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갑기합, 을경합 이런 것은 저희가 그 기초 시간에도 배웠는데 이걸 갑자기 청간합이라고 하던 걸 명합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쉬운 말을 어려운 말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합이라는 것은 지장간끼리 합하는 거 이것을 암합이라고 합니다.
안명합이라는 것은 일주에서 일간과 그 일지의 지장간이 서로 합의될 때, 이때를 안명합이라고 합니다. 통군, 투출, 투간이라는 것은, 통군이라는 것은 그 간목이 있으면 지지에 나를 생해주는, 지지나 지장간에 나를 생해주는 인성운이나 비거분이 있으면 그것을 통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천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투출이라는 것은 이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천간에 나타나면 투간, 지지에 나타나면 투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그 지장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십성 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성 이론이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이 십성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